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잡정보센터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정정 보도할 내용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이었죠.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현대백화점 상반기 공채 전략을 방송하면서 채용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취업 사례자의 취업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의 채용 시스템에 관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방영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현대백화점 그룹 관계자분들과 또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전해드린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잡정보센터 제작진 일동 모두가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취준생들을 위한 올바른 채용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다려. 네, 2018 상반기 대기업 공채, 과연 이번 채용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진 자가 합격을 했는지,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무엇을 더 갈고 닦아야 할지 알아보는 상반기 공채 결산. 하반기야 기다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세계 임현준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저희가 월요일마다 모셨었는데 이번에는 연휴가 좀 길어서 오늘 특이하게 좀 화요일에 모시게 됐는데 연휴 때 조금 잘 쉬셨습니까? 연휴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을 삼성, 하셨죠? 또 CJ 또 SK 면접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네. 같이 이제 면접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저번 주나 한 2주 정도 방송을 쉬면서 이제 오랜만에 왔는데 또 마침 오니까 또 새로운 또 얼굴이 그쵸, 네. 계셔서 또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또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셔도 괜찮으신지. 시험 요정으로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다 그 망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험 요정일 때도 열심히 했지만 또 이 자리에 앉게 된 만큼 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한유진 아나운서와 함께 잘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대백화점의 상반기 공채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 이번 현대백화점 상반기에 채용이 남은 일정이 있나요? 네, 이번 상반기 일정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현대백화점 그룹이 회사의 특징에 맞게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용 시스템을 가져갔다는 거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이 이후에는 인적성 부분이 나와 있고 또한 1차 팀장 면접 그리고 인턴 실습은 5주 정도 한 이후에 2차 임원 면접을 통해서 최종 입사하게 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이제 공지된 바에 의하면은 인적성이 12일부터 있고 면접 일정은 그 이후에 있으나 아직 정확히 공지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형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준 쌤, 이번 현대백화점 그룹의 상반기 공채 규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상반기 공채 규모 같은 경우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뽑는다고 아마 제가 예전에 방송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네. 약 60% 이상의 증진된 공채 인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 현대백화점 그룹 대졸 공채에 따르면은 한 300명 정도, 약 300명 정도 이상의 그룹 공채 인원을 뽑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첫 번째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현대홈쇼핑, 그다음에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듀티프리까지 4개의 계열사에서 총 그룹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현준쌤 제자들도 이번에 조금 지원을 많이 한 편인가요? 지원을 많이 했고 저는 또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의 이제 킴리를 한 2번 정도를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때 좀 좋은 기억이 있어서 권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이나 홈쇼핑이나 또 듀티프리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 여성분들의 로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그 지원자들 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각각의 경험들에 맞게 회사가 좋아할 만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 대비해서 계열사들을 선택해줬고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영업관리, 현대백화점의 영업관리 직무를 많이 추천해줬습니다. 또 그 외에 자기가 어느 지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현대그린푸드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백화점 그룹이 좀 채용 전형도 좀 특이하고요. 또 절차도 또
복잡하다면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현대백화점의 그룹의 채용 같은 경우는 대규모 공채를 채용하는 대신에 대학별 캠퍼스 리크루팅 중심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이 타 여타 동종 업계인 롯데백화점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일단은 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하면은 현직의 담당자분께서 전국의 25개 정도의 대학교에 직접 방문을 해서 1차 면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이들은 사전에 접수해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그 외 학교 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 학교의 취업 지원실에서 추천을 받는 것들 외에도 이제 캠퍼스 워너비 패셔니스타 같은 그런 채용 타파 전형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정량적인 스펙 부분을 최대한 배제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량적인 스펙 부분이 너무 열의에 있다 하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워너비 패셔니스타 같은 곳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사실 캠퍼스 리크루팅이나 캠퍼스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격자의 학교는 정해져 있다, 아니면 스펙이 좋은 고스펙자만 합격을 한다, 이런 카더라가 항상 뒤따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복잡한 전형으로 굳이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현대백화점 그룹의 인사팀에서 어떻게 보면 채용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인 공채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한 그러한 역량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든지 워너비 패셔니스타를 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만으로 지원자를 판단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이제 그룹 내 인사팀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따라서 네. 이제 실제 대화를 통해서 피면접자들을 직접 보고 이를 통해서 사전에 검열하는 작업을 더욱더 치밀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이제 채용 전형별로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룹 공채는 총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워너비 패셔니스타, 그리고 캠퍼스 리크루팅, 그다음에 캠퍼스 리퀘스트라는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공채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외에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이런 전형들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에서 보는 인사팀에서 보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출신 학교라든지 높은 학점 그리고 자격증이라든지 정량적 스펙 부분을 최대한 덜 보고 혹은 진짜 스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험적인 부분이라든지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자들을 만나서 이런 지원자들의 실제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바탕으로 회사의 인재를 채용한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특히 패셔니스타 같은 경우는 스펙 타파 전형 채용으로서 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왜 이 회사가 꼭 여러분을 채용해야 되는지 부분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태까지 꾸준히 관련해왔던 경험들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잘 준비를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실제로 현대백화점의 채용 방식이 다양하다 보니까 취준생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선호하는 전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준 쌤이 보실 때 경쟁률이 가장 센 전형은 좀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패셔니스타 같은 경우가 전형들이 셀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공채 TO에서는 캠퍼스 리크루팅 TO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캠퍼스 리크루팅 TO 같은 경우의 경쟁률이라고 보면은 각 학교별로 좀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평균 한 20대 1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렇게 현대백화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에게 좀 최대한 잘 맞게 활용하는 게 지원 전략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사람은 좀 이런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팁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캠리 지원이 가능한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캠리를 지원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네. 실제로 캠리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학력적인 조건 부분만 배치가 된다고 하면은 크게 다른 요건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사전에 신청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그 타임을 배정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지원자들을 위한 배려하는 그런 면접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신청 대상자들 외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전형 형태를 운영하는 곳들은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그룹사들은 타 회사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 외적으로는 일단은 본인이 이 회사에 관련된 경험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패셔니스타 전형을 이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포트폴리오 전형 부분에서 굉장히 큰 변별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스펙 타파 전형이기 때문에 네. 캠리가 지정돼 있지 않는 학교들 같은 대상자들 경우는 이 회사를 지원할 수밖에 없고 혹은 캠리 지원 대상자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사전에 정리를 잘했다고 하면은 워너비 패셔니스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신 워너비 패셔니스타 이 전형이 스펙을 보지 않는 탈스펙 전형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학력이나 학점, 어학 성적을 뛰어넘는 본인만의 매력이랄까요? 경험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남규 아나운서님이 잘 보셨던 게 그런 경험들이라든지 본인만의 강점 또 특화된 뭔가가 있는 분들이 이런 포트폴리오에서도 뭔가 본인만의 색깔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워너비 패셔니스타를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리자고 하면은 크게는 먼저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라고 하면은 당연히 직무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관련된 산업군들 자체가 백화점이라든지 홈쇼핑, 또 면세점, 또 그린푸드는 식자재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직무 경험이 있는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라고 하면은 이런 직무 경험을 통해서 쌓은 것들에 대한 역량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 백화점 그룹, 특히 이제 백화점 업계나 유통업계 자체가 외부 환경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본인의 직무 경험을 어떻게 유연성 있게 접근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한 설득적인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3번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인간성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곳이 바로 백화점과 홈쇼핑 그리고 면세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지향적인 부분, 뭐 관련된 현업자들의 인터뷰를 해본다든지 혹은 지속적인 관계를 보여줬던 특정한 사례들 또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성과 있는 경험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아무래도 백화점 그룹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관련된 역량이라든지 또 유통업이 요새 트렌드가 굉장히 변하고 있고 신기술에 대한 접목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와 기술에 민감하다는 부분까지도 같이 언급해 줄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어필 포인트를 잡고서 접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현준 쌤이 알려주신 전략을 가진 분들이라면 패셔니스타 경쟁률을 충분히 뚫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 그룹이 스펙타파 전형을 진행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스펙이 중요하지 않은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제로 좀 서류 전형에 합격한 사람들의 스펙은 좀 어땠나요? 네, 이제 저희 학생 같은 경우도 실제로 패셔니스타 부분, 소위 이제 경영 지원만을 바라보는 친구가 있어요. 인사팀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학교적, 정량적 레벨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니라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패셔니스타 캠리 지원 대상 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패셔니스타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현대 그린푸드의 경영 지원팀에 지금 서류 합격을 해서 다음 차수 전형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제가 학교 밝히는 것을 사실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학생분들한테 어느 정도 비교군을 만들어 드리자고 하면은 국승세단 정도의 이제 학교 레벨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지금 현재 패셔니스타의 현대 그린푸드 경영 지원 서류를 합격해서 다음 차수의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패셔니스타 전형에서 조금 뭐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경험을 가진 이런 합격자가 있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패셔니스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다른 곳에 뭐 SK텔레콤의 SK 그룹사에 있는 이제 바이킹 같은 전형의 챌린지도 있지만 굉장히 특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초반에 있었어요. 이런 네. 스펙타파 전형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제 정의적인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하지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시행된 이후에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들 특히 이제 유통업계라든지 백화점 관련된 경험들은 사실 아르바이트라든지 관련해서 경험할 수 있는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다른 관점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했었을 때 본인이 다르게 접근했다든지 혹은 내가 얻은 것은 이런 관점의 다른 것들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차별화해서 어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현대백화점 그룹 상반기 공채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게 또 하반기에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 부족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대백화점 그룹의 신입 채용은 문과생들, 특히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직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꿀 같은 채용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인문계생 지원자가 현대백화점 영업관리직 서류 합격에서 탈락을 했다면 어떤 게 좀 부족해서 탈락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제 서류 합격자에서 특히 이제 영업관리자에서 탈락했다고 하면은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직무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성적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특히 백화점 업계의 영업관리자들이 그 담당 카테고리라든지 담당 층 또 해당하는 층의 판매 관리부터 사원 관리
시설 관리, 그리고 서비스 관리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단순히 내가 영업을 잘한다 부분보다는 다양한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 부분, 특히 이제 NCS 역량 기초 중에 하나인 장관리 역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백화점에서 단순히 내가 좋아하고 판매 경험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한 경험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트렌디함을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점수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외에 아무래도 여기 계신 아나운서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외형적인 부분에서 대외 고객을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되고, 그 백화점 층의 담당자의 어떻게 보면 얼굴 또는 백화점 지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모적인 부분도 훈훈하고 깔끔하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문과생뿐만 아니라 이과생들도 하반기 공세에 좀 어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정량적 부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관련돼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영어 점수라든지 제2외국어 점수 같은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언어 점수 부분은 워너비 패셔니스타에서도 가점 형태로서 인사팀에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또한 적격 기준은 아니지만 대외 고객에서 외국인 비중들이 늘고 있으며 이 추후 글로벌 사업 부분의 확장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적 부분에 대한 점수 부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정량적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보완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라고 하면은 정성적 부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유통 관련된 경험들을 사실 쉽게 그리고 많이 쌓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직접적인 백화점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하지만 꼭 이게 아니더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든지 유통 관련된 경험들 부분에서 일단은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쌓아보시는 거 일단은 권장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했다는 부분만 강조할 부분들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차별화해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과 실제 소재적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하면은 클레임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실패 극복 사례, 또한 기존 것들을 개선한 사례와 같이 이런 특정 영역 부분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를 잘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고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방금 현준 쌤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하반기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자소서 전략을 한번 짚어볼 텐데, 이번 현대백화점 그룹의 자소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제 실제 이제 서류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일반적인 공채 형태들과 다르기 때문에 워너비 패셔니스타가 서류 검증을 하니까 워너비 패셔니스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자소서의 항목 자체는 쉬웠던 편입니다. 다만 변수라고 하면 아무래도 포트폴리오를 첨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명확하게 적격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많은 지원자분들이 사실 혼돈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워너비 패셔니스타의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자신이 뽑혀야 되는 이유를 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는 본인의 관련된 경험을 PPT 같은 문서 형태로 해서 파일을 첨부해야 되고, 여기에는 주제에 대한 제한 부분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상품 제한 같은 부분도 좋고, 또한 자신의 스토리를 사진과 함께 넣어서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원자들을 뽑는다고 하면은 역시 서류 전형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형적인 부분은 일반적인 캠퍼스 리크루팅 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PT의 변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사전에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다던가, 혹은 이것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경험이 부족한 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따라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관련된 모든 경험들을 일단은 사전적으로 스크랩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카테고라이즈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어필해서 뽑아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을 비단 이런 캠퍼스 리크루팅 외에 워너비 패셔니스타의 일반적인 전형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포트폴리오를 첨부해야 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전형들까지 장기적으로 활용한다고 봤었을 때 이런 전형들을 준비하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방금 현준 쌤께서 어떤 식으로 자소서를 쓰면 좋겠다라고 전반적으로 짚어는 주셨는데요. 취준생들은 그렇게 말하면 좀 감이 좀 안 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에 서류 합격한 친구들의 자소서는 좀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공개를 좀 해주시죠. 역시 취업 요정이시더니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네, 민혁쌤인 줄 알았어요. 배구공의 잔상이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실제 합격했던 저희 학생의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현대 홈쇼핑에 지원을 했고, 변별성이라고 하면은 사실 관련된 유사한 경험들, 직접 경험은 아니지만 유사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경험에서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쇼핑의 리더, 글로벌 홈쇼핑의 리더가 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부분에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했고, 또 판매 경험을 통해서 얻은 산업의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살려서 H몰에 MD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작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페어 경험을 있고 이런 부분에 참여해서 업체와 상품을 선정하는 일부터 프로모션 전략 실행까지 유통 경험에 대한 전반을 수행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산업군적인 적합도를 높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특이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SNS, 특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들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취업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네. 것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페이스북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실제 본인만의 제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특장점으로 잘 살려서 결과적으로 현대홈쇼핑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유사한 경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현대 홈쇼핑이라는 것은 홈쇼핑 업계의 이커머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여러분들의 접근성에 창의적인 부분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포인트로 잡고 작성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또 현준 쌤의 말씀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이 자소서 항목이 바뀌었을 때 또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하반기에 조금 항목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워너비 패셔니스타 같은 경우는 스펙타파 전형이기 때문에 항목은 변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소서 1번 항목인 지원 동기는 당연히 계속 쭉 유지를 할 거고 2번에 대한 포트폴리오 부분은 특정 주제를 주어질 수는 있고 실제로 이번 지금 현재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롯데 인턴 같은 경우 스펙타파 전형의 PPT를 첨부하게 돼 있는데 네. 각 회사의 계열사별로 직무가 정해져 있고 관련해서 그 원하는 주제 같은 것들이 선정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1번의 당사가 귀하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오 부분은 현대백화점의 인재상이 얼마나 부합하는 인재인가 또한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재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백화점에 지원한 동기를 통해서 입사 의지를 명확하게 나타내야 되고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직무 역량적인 부분을 해당 분야에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500자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좀 변수일 텐데 따라서 많은 내용을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컴팩트하게 압축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고 핵심적인 역량적인 부분을 최소 2가지에서 3가지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하셔서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의 지원 분야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것들을 강조해서 한 문장으로 작성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두 번째인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1번과 같이 연결선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직무 관련된 역량을 소재별로 나눈 이후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항 부분을 1번 항목에서 작성한 이후에 근거가 되는 자료라든지 위에 항목에서 기술되지 않았던 점을 포트폴리오에 첨부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은 뭐 자격증이라든지 교육 이수 확인서, 그다음에 수행 프로젝트 소개들 같이 굳이 꼭 내가 뭔가 차별적으로 어려운 소재들에 대해서만 포트폴리오 정리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소재들이 1번 항목과 유사한 부분과 연결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다만 본인의 의도가 명확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것들을 바탕으로 특히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해당하는 분야의 접근성이 무엇인지 따라서 회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다는 것들을 포트폴리오 잘 정리해서 2번 질문 항목에 파일로 만들어서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 백화점의 경우 아무래도 고객 서비스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인성적인 부분을 좀 중시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인적성 검사 난이도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인적성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서 사실 많은 지원자분들이 어려워하는데 다행스럽게도 현대백화점 그룹의 인적성은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특히 적성평가 같은 경우는 하위 10%만 이제 필터링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인성평가 기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A부터 F까지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성검사라고 하더라도 E등급이라든지 F등급을 받지 않으면 면접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면접적인 부분에서 보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면접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현대백화점 그룹의 채용 프로세스를 볼 텐데 지원서를 쓰고 현장 면접을 보고 다시 자소서를 쓴 다음에 또 다시 면접을 보고 교육받고 인턴십하고 또 면접 보고 이거 너무 까다로운데 면접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는 뭐 아주 뜯어보겠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네. 현대백화점 그룹에게 있어서 면접이란 어떤 건가요?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지금 그 한 단어로 말씀드렸잖아요. 깔끔하게 쉽지 않다. 준비된 게 아닌데 면접이란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맛보고 즐기고 뭐 좀 제가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좀 세밀하고 치밀하게 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룹사의 인사 방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네. 사실 좋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면접 전형에 좀 친화적이고 면접을 자신 있어 하는 지원자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류적인 부분에서 항상 정리해서 스펙이 모자르거나 혹은 이제 서류 글쓰기에 능숙하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현대백화점 그룹의 이런 채용 프로세스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그룹사의 방침이라고 보면은 팀장 면접이라든지 토론 면접, 인턴 평가, 임원 면접으로 있어서 굉장히 면접 형태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팀장 면접 같은 경우는 블라인드 인터뷰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정량적인 스펙 부분이 가려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경험이라든지 직무 관련된 역량을 굉장히 강하게 보고 싶구나 하는 부분을 이 전형적인 프로세스라든지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준 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면접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면접에서 뭘 검증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안다면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단계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면접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현장 면접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미 많이 전형을 진행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소개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기존의 그 신청서에 작성하는 부분들의 항목을 작성한 이후에 실제 학교에서 면접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관은 1명이고 지원자는 3명의 일반적인 직무 플러스 인성 면접 형태를 가지고 있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장소가 학교라는 점과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는 점 부분이 있겠죠. 네. 사실 복장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뭐 특정 요구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뭐 정장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편한 차림으로 오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꼭 정장을 입어야지만 합격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물론 깔끔하게 보여지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방금 말씀하신 정장을 꼭 입어야 되냐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킴리가 왔을 때 제 동기 형이 실제로 꽈잠바랑 면바지랑 되게 그냥 깔끔하게 입고 이 꽈잠바를 팔았던 이거를 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교환학생을 다니면서 이거를 실제로 판매했던 사례를 설명하다 보니까 다들 약간 그래도 정장 입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그냥 꿋꿋하게 입고 가서 결국은 합격을 했고 지금 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정장을 꼭 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게 또 현장 면접이만큼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신만의 뭐 매력이랄까 이런 걸 어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방금 전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본인만의 차별화된 어필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카테고리 내에서는 현대백화점 그룹 혹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본인과의 연결점이 무엇인지를 어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전에 이제 서류 형태에서 신청서에 작성하게 될 항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교내 활동과 대외 활동과 그다음에 본인의 장단점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내 활동,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경험과 관련된 내용일 거고 이는 직무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회사를 위해서 준비해 해온 지원자들의 경험적인 부분에서 방금 전에 좋은 사례로서 과거에 물건을 판매했던 경험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영리를 위한 조직 경험을 해봤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유통산업에 대한 준비 부분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바로 이 교내 활동과 대외 활동 부분에서 명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고서 서류를 신청하실 때 작성하시고 면접 전형에서 어필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장단점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교내 활동과 대외 활동에서 직무적 역량이라고 했다면은 이제 장단점에서는 인성적 역량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이제 장점 부분은 사실 많은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잘 쓰시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최소 한 가지 이상은 장점들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네. 문제는 이제 단점적인 부분인데 단점적인 부분을 너무 이제 장점처럼 쓴다던가 아니면 너무 솔직하게 쓴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정의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직무에 크리티컬하지 않는 선에서 솔직한 단점인데 중요한 부분은 보완 노력을 어떻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단점적인 부분을 인지를 명확하게 했냐, 문제인식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한 노력 여부와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리티컬하지 않는 솔직한 단점에서의 개선 사항 부분을 잘 정리해서 어필하시는 것들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장 면접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1차 면접도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토론 면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죠. 네. 1차 면접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일단 면접관들이 팀장 3명과 지원자분들 5명으로 해서 다대다 면접 형태로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인성 면접과 그다음에 토론 면접으로 통해서 검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팀장 면접 같은 경우에 유통업에 관련된 전공이라든지 학점, 외국어 성적보다는 열정이라든지 인성, 실무 역량,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주요 본다고 할 수 있겠고요. 스펙 위주의 심사보다는 회사가 왜 지원자를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원자를 선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직무적 관점에서의 강점 있는 관련 경험들, 특히 이제 대면 접종 고객에 대한 경험 부분이 있는 부분을 어필하시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인성적인 부분에서는 실패 극복 사례라든지 가장 힘들었던 경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심의 역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를 잡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두 번째라고 하면 이제 토론 면접 부분이 있는데 토론 면접 부분 같은 경우 역시 지원자들의 정보는 모두 비공개인 블라인드 면접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최근 사회 이슈라든지 관련된 내용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회 이슈에는 관심도 있게 계속 꾸준히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 약 지원자의 7명에서 9명 정도가 한 조로 편성이 되고 한 명의 사회자와 함께 찬성과 반대 각각의 3명과 4명 정도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접 시작 전에 20분 정도로 준비 시간을 주고 30분 동안 토론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원자분들의 논리력이라든지 적극성 그리고 상황 대처 능력과 토론에 임하는 자세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관심적인 부분은 당연히 사회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 토론 면접 같은 경우는 다른 타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팀 평가와 개인 평가를 따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팀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권장 혹은 롤모델이라고 삼을 만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100분 토론을 진행하셨던 손석희 아나운서님을 좀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현장 면접과 1차 면접까지 살펴봤는데요. 인턴 실습과 평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인턴 실습과 평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9주간 실시하며 이제 여름 방학인 학예 방학 중에 이제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1주 정도는 입문 교육을 받고 8주 정도는 실무 수행 그리고 개인 PT 공동 수행 과제를 이루어집니다. 특히 면세점 지원자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4주간 인턴십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인턴 평가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면은 입문 교육을 10% 정도, 현장 근무를 50% 정도, PT를 20% 정도, 그다음에 공동 과제를 20% 정도로 현장 근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 이 지원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또 현장 적응력이 얼마나 높은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점에서 지원자분들도 꼭 명심하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길고도 긴 여정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인턴의 긴 터널까지 지나고 나면 중요한 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가, 얼마나 되는가거든요. 좀 많이 되는 편인가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약 75%에서 80% 정도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높은 전환율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일반적으로 인턴 전형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0% 전형률을 다른 타 회사에서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백화점 그룹은 75%에서 80%라는 높은 전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이 현대백화점 그룹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느 계열사를 준비해야 할지 또 거기에 맞는 전략이 또 궁금할 거거든요. 지원자들이 조금 주목해야 될 지원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현대백화점 그룹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각각의 회사들의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굉장히 특수하고 유니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곳 그렇고 홈쇼핑이라는 것도 그렇고 면세점이라는 것도 그렇고 따라서 이 산업에 대한 명확한 동기가 없으면은 사실 입사하는 부분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자분들이 역시 굉장히 정량적인 스펙 부분도 높고 준비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준비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지원자라고 하면은 본인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현대 그린푸드 같은 계열사를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학생 사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무적 역량 부분에서 꼭 그런 산업군적인 부분에서의 일치도를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계열사들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취준생들에게 신의 한 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이라서 긴장을 많이 되는데 저의 오늘의 신의 한 수는 행동 중심 지원자가 되라. 행동
항상 어색하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인재상 중에 현대백화점 그룹 인재상 중에 비헤비얼 베이스라는 인재상이 있습니다. 이게 적극적인 자세와 강인한 추진력으로 업무 혁신을 실현하는 실행인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에 회사에 대한 관심도와 경험 그리고 열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한 리더십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해본 경험들이 있는지 부분을 해당하는 부분에 행동 중심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어필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회사와 직무에 관련한 열정적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열정 부분을 어떻게 행동 중심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하셔서 지원이 탈락했던 부분들은 다음 전형에서 지원을 도전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앞으로 전형이 남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계 이면준 컨설턴트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명실상부 잡정보센터의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 차재호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죠.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별 시작 잡정보센터 2부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명실상부 잡정보센터 최고의 컨설턴트인 차재현 코치님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스펙 감별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자리 소식들이 올라와 있는지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노혜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영도구 청학동 소재의 네스코 주식회사입니다. 방송장비, 통신기자재 제조, 강소기업으로 채용 분야는 생산품질관리원 1명입니다. 선박 패널, 전기, 전자장비 검사, 국내외 선주응대, QC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 1년 이상 관련 경력 있는 영어 가능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전기공학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해외 연수자, 학점 우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 상여금 50% 별도로 있으며 경력에 따라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5월 18일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구비 서류를 준비하신 후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들려주시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소재의 주식회사 대명입니다. 자동차 부품 베어링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생산 품질 관련 3명입니다. 유압 및 CNC 선반을 이용한 자동차 베어링 가공 관련 생산 관리 및 품질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선반, 단조 관련 생산 및 품질 관리 경력 1년 이상자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임금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6일 근무로 연봉 2,800만 원에서 4천만 원이며 경력자는 면접 시 급여 조정 가능하고 복리후생으로는 별도 교통비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으로 현재 창원고용센터에서 채용 대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산품질 관리원 3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들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선진 ENG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소방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업무를 수행할 방재기술자 및 연구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모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우대사항으로는 관련 학과 졸업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신입기준 연봉 2,200만 원 이상이며 경력에 따라 면접 후 급여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일이 5월 31일까지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들려주시죠.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부안휴 요양병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병동 및 환자 간호 업무를 수행할 간호사 5명을 채용합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업무 특성상 간호사 면허증 취득하신 분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 5일 근무이며 2교대, 3교대 근무로 연봉 3천만 원부터 3,500만 원으로 면접 후 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건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간호사 면허증을 준비하셔서 회사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직건입니다. 구직자 여러분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 현실, 취준생들이 기댈 곳이라고는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스펙 쌓기밖에 없는데요. 네, 하지만 스펙도 스펙 나름입니다. 사람마다 맞는 옷이 있듯이 이 스펙이 내게 과연 맞는 것일까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취준생 맞춤 스펙 감별 프로젝트 스펙 감별사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스펙 감별사 전 CJ 오쇼핑 인사 담당자 출신 CJ그룹 전문가이신 위포트의 차재훈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스믈리에로서 네. 또 한 주 활약해 주셨는데 오늘이 또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두 번째 스믈리에로 임하는 각오는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오에 앞서서 제가 만든 단어지만 부끄럽네요. 저도 하면서 이게 두고 약간 살아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반응들이 되게 좋으셔서요. 네.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실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시게 됐는데 한유진 캐스터와 이렇게 이 투샷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오늘 또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세요? 아마 제가 그래도 저번 주에 살짝 어필을 해드려가지고 다시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닐 네. 것 같은. 네, 그럼 오늘 사연이 들어가기 전에요. 자신의 스펙을 분석받고 싶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알아야 할 텐데 신세미 캐스터가 스펙 감별사 신청 방법을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와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매주마다 차코치님과 함께 여러분의 스펙에 관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니까요. 자신의 스펙에 관해 고민이 있다면 주저없이 취업대학교에 오셔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방송 말미에 한 분을 추첨해 오픽 스퀘어 대표 강사죠. 니나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강의 수강권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스펙에 관한 고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첫 번째 신청글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스펙을 다 읽어보다 보니까 이게 조언을 해주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저희가 어차피 화면으로 함께 나가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만 짧게 간략히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토론하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신청글을 신세미 캐스터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첫 번째 신청글은요. 아이디 팡님입니다. 30살 남성 구직자분이고요. 이분은 지방에서 근무하느라 너무 힘든 경험이 많아서 수도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경력을 살리자니 지방 근무 확률이 높고 수도권에서 일하자니 관련 직무를 찾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구직자분의 사연인 것 같은데요. 코치님 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보완의 말씀을 곧 드리기 전에 좀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이제 본인 인생에 있어서 취업이라는 게 본인의 커리어라던가 이 개발적인 측면에 좀 초점이 두시는 인생이신지 아니면 본인의 삶이라던가 어떤 마음, 어떤 그런 워라밸, 피스 이런 쪽으로 혹시 관심이 있으신 건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고민이 흔히들 생기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이분께서 대기업에서 생산 관리를 2년 4개월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1년간 연구장학생 활동하셨고 무려 어학연수 6개월에 1년간 코딩 배우러 미국 가셨습니다. 이 정도 이력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본인의 신소재 공학도의 이력을 본다면 아마도 반도체 쪽이나 전지 쪽에서 본인의 역할을 생산 관리자로서 다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그 지방 근무가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막 힘겹고 막 어렵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빨리 더 늦기 전에 빨리 좀 직무를 전환한다거나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아무쪼록 본인이 뭐가 본인한테 우선인지를 진지하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주시는 게 본격적인 조언을 드리기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네. 조금은 본인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나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냥 일단 이분의 고민을 자체를 좀 보면은 어떤 직무를 담당을 해야 이 구직자분이 원하는 곳인 수도권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전공을 버려라 아니면 빨리 임원이 되라 밖에는 답이 없거든요. 임원이 되라고. 그렇죠. 빨리 초고속 승진을 하지 않는다면 본사 근무가 불가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아니면은 아니면 품질이라던가 생산 이런 현장 중심의 어떤 근무치를 바탕으로 구매팀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인사팀에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물론 기업의 세세한 상황들 내부적인 어떤 직무 전환의 어떤 기준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금 제 말이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의 어떤 생산 관리라던가 품질 쪽의 어떤 그런 커리어를 과감하게 지금 포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본인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견디면서 좀 직급이 좀 쌓일 때까지는 한 최소한 지금 근무하셨던 이력만큼을 더 좀 근무를 하셔서 어느 정도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른 직무로 좀 전환하여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스펙에 대한 파이팅 고민이 하시고요.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팡님 우선 신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중한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 바로 다음 댓글도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신청글은 아이디 캡틴 코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9살 인사직무 희망의 남성 구직자분입니다. 네. 이분은요, 하고 싶은 말이 좀 기신데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가을에 늦게 졸업해서 취업 준비가 부족한 취준생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아서 인사직무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철이 늦게 들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취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다만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좋아해서 학생회 활동부터 여행까지 스스로 만족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두 소중한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 문을 두드릴 만한 경쟁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직무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직무와 연관된 경험이 중요한데 위와 같은 날 것의 경험들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취업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인사직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 또는 직무 경험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하고 싶은 말만 들어봤는데도 굉장히 길고 이분만 3페이지가 나와요. 와, 정말 길게 대외 활동도 나오고 뭐 헌혈을 23차례 참여한 것도 나왔는데 네. 자,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절절한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인사 직무는 채용이 많지 않은 분야라서 서류 합격률이 조금 어려울 텐데 이분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은 이난규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이게 좀 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바늘구멍. 상반기 쉽게 말해서 대기업 기준으로 뭐 상반기에 2명을 뽑는다. 그럼 하반기에 한 3명. 상반기에 1명 뽑으면 하반기에 2명. 이렇게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정말 이 화려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 글을 취업대학교 게시판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하게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에 대한 어떤 조언과 그리고 본인의 이력을 어떻게 꾸리고 준비하면 좋을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기둥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되게 하신 활동이 많으시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가 메인 포인트고 뭐가 서브 포인트인지 솔직히 잘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라던가 뭔가 프레젠터 혹은 이제 대기업들 이제 보면 그 사내 투어를 도는 데 있어서 뭐 아나운서직이라던가 뭔가 캐스터직에 희망하신 분들이 대기업으로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의 그런 분들이 할 법한 그런 대외 활동이나 내용들 위주로 생활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뭐가 메인인지가 뭐가 서브인지가 좀 구분이 안 되는 이력 탓에 좀 선택적으로 본인의 이력을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것 좀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지원만 놓고 본다면 이분께서 저희가 방송에 다루진 않았지만 본인의 입사 희망 회사와 직무 부분에서 HRD를 희망하셨습니다. 예, 저 HRD 교육 출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이력만 놓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교육이나 기업 문화를 담당하실 수 있을지가 약간 걱정은 됩니다. 아무래도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같이 전공한 분들이 근무를 주로 해오셔야 되고요. 이 조직 구성원들, 임직원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고 임직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될 일이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이 이력이 좀 기획력이 있다거나 본인이 어떤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제고에 대한 고민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네. 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당장 채용 사이트에 가셔서 HRD 업체에 들어가셔서 최소 6개월, 아니 더 적게는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나 인턴 근무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근무를 한번 해보시면 본인이 생각하셨던 조금 막아해놨던 인사 직무, 특히 HRD 직무에 대해서 좀 환상이 깨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HRD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면 과감하게 조직 문화나 기업 문화 쪽 혹은 CSR, CSV 관련 팀들에 입사하시는 것도 본인의 이력을 본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한정된 티오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기회의 지원을 폭을 넓혀주시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세 번째 신청글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신청글은 메리 아린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28살 여자 구직자 분입니다. 이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식품안정정보원을 처음 지원해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 첨삭도 받고 해서 서류는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어요. 심적으로 타격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식품 영양학과를 졸업해서 영양사로 모든 스펙이 치우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하유진 아나운서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분의 희망 회사를 지금 봤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군무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군무원. 이게 무엇입니까? 네, 영양관리 돼 있네요. 그렇죠. 바로 군대에서 영양사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군무원 일은 작년 2016년도 재작년 기준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공군은 3분, 해군은 2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어, 국사,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특히 네. 단체급식관리 과목이 쉽다고 여겨지면 굉장히 어려운 쪽에 해당이 되거든요. 실제로 특정한 케이스에 대한 사지선다로 문제를 고른다고 한다거나 그리고 영양학에 해당될 만한 식사요법이나 생애주기 관련된 이런 과목들의 공부를 꼼꼼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드셔서 혹시 힘드셔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지금 식품안전정보원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TO 자체도 공고를 보셨겠지만 많지가 않고요. 그만큼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 첨삭을 받으셨다 했겠지만 자기소개서의 문제 이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땐 본인의 이력이나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대기업 위탁급식업체에서 영양사 근무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면접까지 가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으시거든요. 너무 안일하게 전형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본인이 왜 굳이 군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단이나 식품안전정보원 이게 뭐 하는 데냐면 결국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련된 지수들 특정 식품의 어떤 품목이라든가 분기별로 이런 지표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무적인 일이든가 뭔가 이런 좀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의 일들에 적합한지도 본인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거든요. 약간 맹목적으로 전형에 좀 입각하시기보다는 이 직무, 이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가 좀 나와준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 이해한 기관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다른 지원자보다는 좀 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속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만 더 고민해서 제대로 된 지원 부탁드리고요. 뭐 왜 떨어졌나 이런 데 한번 출연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가장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부터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늘 3분의 사연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팡님, 캡틴 코어님, 메리아리님 이렇게 3분을 봤는데 오늘 코치님의 조언을 꼭 기억하셔서 시간 낭비 없는 영리한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차 코치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니나쌤의 오메가 오픽 온라인 수강권을 받을 행운의 주인공 뽑아주시죠. 네. 오피은 니나쌤, 오늘은 이 수강권 신청 혜택을 신세미 캐스터님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한번 추천해 주시죠. 저는 2번째 분 캡틴 코어님한테 길게 쓰시는 네. 그 대외 활동도 엄청 다양하게 많은 걸 하셨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제일 긴 걸로 봐서는 간절함이 느껴져서 탁월한 선택이죠. 네. 자, 오늘 신세미 캐스터가 꼽아준 캡틴 코어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위포트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상반기 공채 결산 특집 하반기야 기다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